의사거래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의사거래 분석은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죠. 의사거래 분석. 자, 여기 좀 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번 보시죠. 의사거래 분석은 상대비 주요 내용은 뭐 첫 번째 PAC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얘는 P는 슈퍼에고, A는 에고, C는 이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버이 자아 상태니까 도덕성. 너무 어른처럼 생각하는 거 어버이 그래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 어른이니까 에고니까 현실. 어린이 자아 상태는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요 자아 상태가 이렇게 PAC에서 P와 C는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죠. P는 이제 뭐라고요? P가 뭐라고? 도덕성 어른처럼 행동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맨날 어른처럼 행동해서 너무 그러면 이제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처럼 도움만 주기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은 뭐 지로 따부는 얘기가 그 자유로운 것은 FC는 이제 경솔해지는 거고 요게 문제가 됐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Adopted Child. 그래서 여러분 PPT 보니까 죄책감 X 써있대. X 찍어주세요. 미안해요. 그 X가 왜 거기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PPT에. 필기노트에는 그 제대로 되어 있어요. 필기노트에는 그냥 죄책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책감이란 말도 뭐 없네. 요게 이제 뭐냐면 A씨가 너무 크면 어답티드 차일드가 되면은 죄책감이 굉장히 크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답티드 어른이 얘기하는 거에 순응하는 그래 순응적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커지면 이제 반항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적 에고그램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지. CP, MP, A, FCA. 그러니까 A 현실이 제일 커야 되고 프로이드도 뭐가 제일 커야 된다고 그러죠? 에고가 제일 커야 되죠 현실적으로. 이가 너무 크면 개되고 슈퍼에고가 너무 크면 자살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P와 MP 중에 그럴 때 MP가 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CP는 비판하는 거 이건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MP가 더 커야 되고 FC와 AC를 놓고 보면 AC가 더 나쁜 거예요. 여기서는 더 좋은 개념보다는. 왜냐 이제 C는 차일드니까 나쁜 개념으로 가는 건데 AC가 더 나빠요. FC는 그래도 아유 아유 아무 생각 없는 새끼 이건 되는데 FC는 A씨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맨날 AC 욕하고 AC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A씨가 낮아야 되고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이해되셨죠? 교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론의 특성 개요. Baron 또는 burn 뭐 이렇게 뭐 부르긴 하는데 의사거래 분석에서는 트랜섹션은 인간의 이면에 숨겨져서 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숨겨진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트랜섹션 이건 어디에서 쓴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번에 의사교류 분석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이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건데 그래서 성인 자아가 다른 기능과 혼합되지 않아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의사거래 분석은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얘는 의사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분석만 하는 거예요. 목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기능을 강화하는 건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상담의 목적과 목표 보세요. 어버이 자, 어른 자, 어린이 자 사이에 뭐가 혼합과 베타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PPT 자를 보겠습니다. 혼합과 베타 이겁니다. 아까 이렇게 그려져야 제일 좋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구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PAC를 요 PAC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느냐 못 그리냐를 분석하는 거를 구조 분석이라 그래요. 구조 분석은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 혼합은 뭐다 여기 보세요. 뭐가 제일 커야 된다고 그래서 A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AC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혼돈하면 여기 보세요. PAC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각각의 역할을 하느냐면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의 역할을 못하게 P가 막든지 C가 막든지 A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야. A의 기능이 약화된 거지. 그러면 P가 A를 잡아먹어서 뭐 여기 나왔잖아. P가 뭐라고 할까? 비판적, 양육적이란 개념이야. 그래서 P가 A를 잡아먹으면 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C가 A를 잡아먹으면 C는 뭐 차일드였었죠. 욕구였죠. 그러니까 뭐요? 일종의 제가 보였던 과대망상증. 과대망상증이 뭐요? 나는 늘 이래야 돼라는 거잖아.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욕구에서 오는 개념이잖아.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이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다른 말로 편제란 말이 뭐냐? 베타적이다라는 말에서 베타라는 개념을 썼고, 편제라는 말은 한쪽에 치중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편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편중되어서 이게 뭐죠? P만 강한 것. 여기는 A만 강한 것. 여기는 C만 강한 것. 그러니까 혼합은 정상을 제외하고 편견과 망상은 A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고, 베타 또는 편제는 A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세 개가 다 어떻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요쪽만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 경우가 이렇게 됐는데 아까 A가 강한 사람 뭐 얘가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얘는 다. 얘네들은 다 이만큼. 얘만 이렇게 커진 거. 어떤 애는 얘가 다 내려오고 요 C만 이만큼 커진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게 뭐라고 요게? 편제 베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혼합과 다시 한번 어버이자 어른자 어린이 자아 사이 혼합과 베타가 없이 모든 자아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적절히 이해됐죠? 특히 어떤 거? 어른 자아를 충분히 기능하는 것. 그럼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어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혼합과 베타란 말이에요. 동그레 2번은 읽어볼게요. 이거 이따 이제 계속 설명할 건데, 부적절하게 결정된 생활 자세와 생활 가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자타 긍정이 목적이에요. 자타 긍정이. 자타 긍정. 이를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성 성취라 그러는데, 그 밑에 상담의 주요 개념을 볼까요? 자, 세 가지 자아 상태 PAC. 자, P가 뭐라고요? Parent Ego Status. 마지막 점에 너무 어른처럼 행동한다. 부모 역할이니까 너무 어른처럼, 애들인데도 막 너무 어른처럼 행동하는 애가 얘에 해당하고, 어른자는 맨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행동한다. 너무 현실적이야. 그 다음에 어린이자는 맨 마지막에 점 어린이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CP, 자, 두 번째 점, CP가 너무 크면 독재, 비판만 하니까 독재. 응? 아빠들 중에서 CP가 엄청 커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MP는 뭐 주로 어머니가 하겠죠. 두 번째 점, MP가 지나치면 숨 막힐 정도로 참견해. 맨날 참견해. 아빠가 이거일 수도 있고. CP가 큰 거보단 그래도 MP가 큰 게 낫지. 그 다음에 어른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점, A가 너무 많으면 지루해. 왜? 현실적인 거밖에 안 해. 그 다음에 FC가 너무 크면 맨 마지막에 FC가 지나치게 많으면 경솔해지고. AC 보세요. A씨는 순종, 타협, 적응적이고 함께 얼며 고분고분하고 때때로 반항적이다. 때때로 반항적? A씨가 너무 많으면 죄책감이 갖거나 우울증 생기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러다가 폭발하고. 그래서 이 때때로 반항적 거기다가 ET. 때때로 반응. 때때로 반항해. 그럼 수능은, 자, 물어볼게요. 수능하는 아이는 문제아여 모범생이야. 교사 입장에서 보면. 모범생이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대로 고분고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뭐 한다고요? 때때로 반응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범생의 문제 이해 차원이에요. 모범생의 문제 이해 차원. 모범생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요 A씨예요. 이거를 가만 보면 그 집은 아빠 엄마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아빠 엄마가 엄청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요 A씨가 굉장히 커져요. 왜? 엄마 아빠가 권위적이니까 거기에 어답티도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을 보죠? 가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면 최소한 자살이요. 폭력이고.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징후가 없다고 얘기를 해. 그러다가
갑자기 큰 데를 팡 터뜨려. 걔네들이. 막말로 진짜 맨날 사고 치는 놈은 그냥 고사고만 치고 돌아야 되냐, 고사고만. 어떻게 보면. 이해 되셨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해결책. 자타긍정.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타긍정. 그럼 여기 A씨가 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A씨가 큰 애들이, 여기는 생활자세 분석에, 400쪽 좀 넘어가 보세요. 400쪽 생활자세 있어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얘가 누구야, 얘가? A씨. 나는 부정인데 타인은 긍정이야. 얘네들이 A씨.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건 A씨도 아니야. 어답티드 될 게 없잖아. 나도 개판이지만 너도 개판인 걸 뭘. 그치? 아우, 너무 자유분방해. 파괴적 인간관계야 뭐. 이판사판. 맘대로 공사판.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면 아까처럼 이제 아빠가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독재적이 억압적이 되겠지. 그래서 공격적 인간관계 이해되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타 긍정을 계속 얘기하는 거.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생산적인 인간관계다. 사랑적 경향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전하고 사물을 건설적으로 대하고 타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고 건설적이다. 성인자가 기능한다. A가 크게 작용한단 말이야. A. 그래야 자타 긍정이 돼. 앞의 세 가지 자아는 잘 보세요. 마지막 점.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자세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상담의 목표예요. 그럼 의사거래 분석에서 최종 상담의 목표는 뭐? 자타 긍정.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단 말이야. 이게 A씨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에다 써놓으세요. ET. 뭐가 필요하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공부한 거 자아 개념.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해주고 난이도 조절해서 긍정적으로. 알겠죠? 칭찬이 엄청 중요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조금 상처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엄청 크게 다가와요. 왜? 나는 부정이고 너는 긍정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말인데 얘네들한테는 그게 엄청 큰 상처로 다가와요. 무서울 정도로 상처로 다가와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아이는 못 웃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고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한 건데 괜히 상처를 받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던진 돌에 누군가는 맞아갖고 죽는다고.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 굉장히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그러면 자타 긍정이 되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타 긍정이 되면 나도 긍정 너도 긍정이면 자타 긍정이 되면 비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비판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자타 긍정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있어. 나도 긍정적이고 너도 긍정적이니까 비판이라는 단어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평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겠지, 그치? 사실을 이런 건 이렇고 이렇게 정말로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져. 이해되셨죠? 근데 나는 긍정이고 너는 부정이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돼? 절대로 못 받아들이지. 너는 낫인데 나는 오케이지만 못 받아들이지. 거꾸로 나는 오케이고 너는 낫이요? 그럼 뭐야? 아까처럼 막 계속 비판만 하는 거야, 계속. 건전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래서 I am okay, you are okay도 이게 레포 형성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레포 형성. 아시겠죠? 레포 형성을 위해서 그래서 거의 자기 긍정, 타인 긍정에다 ET 팁. ET 팁 뭐라고요? 레포 형성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 레포 형성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에요. I am okay, you are okay가 되지 않으면 레포 형성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학생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뭐?
나부터 긍정적이어야 돼요. 나부터 긍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다면 교사 효능감이 필요해요. 교사 효능감. 교사로서 내가 갖는 효능감. 그걸 교사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 그러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학생들 얘기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면 됐어 이 새끼야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러고 말아. 그건 뭐요? 막말로 됐어 이 새끼야 내가 하라는 대로 그건 뭐요? I am okay지만 너는 not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이해되셨죠? 이게 자타 긍정이에요. 다시 오시면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자아 상태까지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러면 요거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01쪽 보세요. 상담 기술에 뭐라고 이게 구조 분석하는 거예요. PAC를 분석하는 것 지금 저 설명했죠? PAC 지금 써져 있고요.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은 자아 상태의 편지 한번 보실래요? 참 재밌어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말 그대로 특정 자아 상태가 편중되어 있는 건데 성격이 완벽하게 왜곡되고요. 엄청 스트레스 좀 높고요. 그래서 비평적이에요. 뭐 해? 하면 안 돼.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근데 하지마. 이거 정말 잘못된다네요. 어른들이 아이들 키울 때 항상 하지마요. don't. 떠들지마. 어질지마. 이러고 다녀. 두라는 말 잘 안 써요. 특히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don't 이러고 다녀요. 두란 말 잘 안 써. 깨끗이 치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질지마 이렇게 얘기해. 그거 굉장히 너 부정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I am okay지만 you are not okay예요. 그게. don't 그 말이. 두 번째 A. 거기서 참 재밌죠? 기계처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감정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숨쉬는 컴퓨터가 더. 숨쉬는 컴퓨터 이해돼요? 일은 똑부러지게 해.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 선생님 의사를 분석 내가 해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A가 강해. 편제예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숨쉬는 컴퓨터예요. 찔러도 피 반방울? 한 방울이 뭐야? 반방울도 안 나올 뿐이야. 엄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다 얘기하면 끝. 거기다 토 안 달아. 그분한테는 아무도 토 안 달아. 평가계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분인데 아무튼.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너무 강하면 트라이얼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개망난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고 그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생활 자세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술, 계속 거기가 가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 그럼 상담할 이유 없어. 끝. 이거 나오면 끝이야.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 왜? 얘는 지금 뭐를 하려는 거야? 제목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야. 커뮤니케이션을 들여다보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그게 이제 뭐냐면 의사 교류 분석. 어떻게 교류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어떻게 의사 교류 이렇게 써져 있지. 이해되세요? 상부적 의사 거래 분석은 요게 I am okay, you are okay예요. 대놓고 그냥 얘기하면 저쪽에서도 그대로 와요. 보세요. 여기 다른 거 신경 쓰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왔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에서 P로 갔더니 P에서 P로 오고 아무 데나 가도 돼요. P에서 열로 C로 왔더니 여기 C에서 P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럼 이게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부적이다라는 말은 서로 보완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요건 I am okay, you are okay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상부적 의사 거래 분석은 언제 만들어져요? 요때 만들어져요. 이런 경우. 그래서 여기 정상일 때 비평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여기
비판도 안 하고 간섭도 막 무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숨쉬는 컴퓨터처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당히 얘네들도 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지.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메시지 아까 우리 공부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부적 의사거래 분석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얘는 예전에 얘를 설명했는데 객관식에서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 설명하는데 얘는 이렇게 갖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이면을 분석하는 거니까 위아래가 얘기가 쭉 있고 얘를 딱 갖다 놔야 얘기가 돼요. 엄마 날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러니까 딸이 사랑해. 요는 이제 본능적으로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얘기하지. 그건 좀 무슨 뭐 윤리 도덕적으로 엄마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 엄마 배고파 이거 본능적이잖아. 근데 부모님한테 사랑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관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아까처럼 구조 분석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게 분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편견 만산 베타가 되면 이제 이런 분석들이 돼요. 첫 번째 교차 이렇게 이게 뭐 언쟁 그 친구 어때?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자 보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기 보세요. 여보게 그 친구 형편없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도덕적으로 막말로 까는 거잖아. 그 새끼 야 이런 거잖아. 그때 얘는 뭐 글쎄 두고 봐야지. 이건 뭐예요? 네가 걔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어.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에서 그 나쁜 놈이야. 맞아 나쁜 놈 이렇게 가야 얘기하는 사람이 막 기분이 나잖아. 자기한테 동의를 해주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긍정하라. 그래서 써있던 거야. 이렇게 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교차적이다 서로 이렇게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전 같으면 시험지에 냈었지만 객관식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교차 의사분석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극히 드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글자가 또 이제 뭐죠? 밑에 한자라 까는 거. 그래서 저희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 저희를 깔고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점선이 저희예요. 이 상품 판매는 내일로 끝납니다. 현실적으로 이 상품은 내일 세일 끝나요? 이건 뭐예요? 속마음은 야 너 이거 지금 안 사면 너한테 손해일걸? 본능에다가 지금 내리 꽂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심리적 메시지 빨리 사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부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세일 끝난다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 밑에 깔고 있는 거잖아. 너 지금 안 살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 사라. 홈쇼핑 보다 보면 3분 남았습니다. 왜 얘기하냐고. 빨리 산마. 그 얘기 아니야? 3분 남았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가 있는 거고요. 불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저희가 조금 더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중적.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잘 보세요. 너 잠잘 시간이 됐구나. 엄마는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딸 왜 그래 엄마? 엄마는 나한테 좀 관심 좀 갖지. 우리나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거니까 그래. 여기 보세요. 엄마가 11시 됐어. 딸한테 초등학교. 야 잠잘 시간이 되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빨리 가서 앉아 이씨. 이거지? 엄마가 혼자 있고 싶구나. 지금 이런 거야? 아니야 이게. 그 문화에 따라서 또 달라.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 내기가 논술에서는 그 짧은 지문 안에 위에 말이 쭉 있어갖고 그걸 갖다 놔야 그 심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없으면 상부주의인 거지. 근데 두 명 다 속임수로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다. 이중적이다. 더 잘못된 건 이거예요. 부정적 감정에서 아주 막 피해서 C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싹 혼내키는 거잖아. 속마음. 여기 보세요. 지금 몇 시인가? 속뜻은 9시 출근해서 비서가 지금 몇 시인가 그랬더니 야 너 일찍 좀 오면 안 돼? 이런 거잖아. 3시입니다. 3시인데요? 그러면서 저 새끼는 나만 보면 맨날 지랄해. 이 게임 분석. 그러니까 게임 분석까지 가면 이제 뭐 이게 아까 생활자세 중에서 뭐에 대해 해당해서 I am not, you are not. 나도 3시에 와서 좀 개판이긴 하지만 너도 씨발 맨날 뭐 이런 식이 아니야? 그치? 저 새끼는 나만 보면 씨발 이렇게 욕해야 돼 이때는. 그치? 살짝 했어. 인간性또 크게 또 고기만 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뜻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I am not, you are not. 너는 안 와, 무엇이. 최고. 그러면 보세요. 이걸 다 외울 필요까지 없고 이렇게 제대로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서로 어긋나거나 밑에 저희를 깔거나 이중적 저희를 까거나 더 가서는 치킨 게임 하듯이 핑퐁 게임 하듯이 이렇게까지 가면 문제가 된다. 그럼 이런 분석까지 되면 I am not, you are not이니까 얘를 I am okay, you are okay로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근데 어떤 노력을 해? 몰라. 그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의사 거래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대. 그래서 사실은 얘는 상담 이론에 쓰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거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써먹어요.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석해내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행정학 책이나 우리 가정과 선생님들 가정에서 애들하고 의사소통하면 이런 데 이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402쪽 한번 보겠습니다. 402쪽에 교류 분석 거기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1번에 구조 분석을 기초로 해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각자 어떤 자아가 관여하는지, 그래서 교류 분석의 상부적, 교차적, 암시적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쁘면 이제 오른쪽에 게임 분석까지 가더라. 치킨 게임 하더라. 이해되셨죠? 핑퐁. 이 단계에서는 소일 또는 시간 보내기와 게임이란 숨겨진 동기를 갖고 세련되지 못한 행동들이 이거 생기면 이거 이제 막판 있는 거지. 이거 이제 막 가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생활 각본. 여기까지 오는 거지. 생활 각본 분석. 어디로 가자고? 자타 긍정으로 가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럼 이 아이들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자타 긍정이면 아까 상부적 의사거래 분석하면 자타 긍정으로 가 있는 사람이고. 그 상부적 의사거래 분석에 있는 나머지 세 개를 하면 이제 각각에 따라서 누구를 낫으로 보고 있는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게임 분석까지 가면 둘 다 낫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이건 어디가 낫이에요? 판매원이 낫이야? 주부가 낫이야? 이 개념은 주부에 대해서 낫의 개념으로 심리적으로 이해되셨지?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 감춰놓고 너는 아니니까 지금 해 임마 빨리. 그러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생활각본 분석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생활각본 분석이란 삶의 초기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하는 외적 사태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사적인 삶의 양식이에요. 이번에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생활 자세와 생활 각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극 또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깊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새롭게 재결단. 어떤 재결단?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로 가도록. 되셨나요? 그래서 400쪽 좀 보세요. 상담 과정만 있어요. 과정이 뭐예요? 첫 번째 1번에 의사교류 분석의 상담 과정은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자아 구조 분석부터 실시한다. 됐죠? 두 번째, 두 사람의 의사교류를 분석하는 것으로 의사교류가 상호적인지 혹은 암시적인지 교차적인 검토한 이중적 의사교류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를 게임이라고 게임 분석까지 가면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어릴 때 형성된 부정적 생활 자세와 게임. 부정적 생활 자세. 내가 낫이 되었던 네가 낫이 되었던 또 자기 기능의 혼합 베타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내담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법은 어떻게 하나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생활 각본을 바꾸는 거 어떻게 I am okay, you are okay로 만들겠다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해서 어떻게 만들어? 몰라. 알겠죠? 그래서 상담의 과정 오른쪽에 뭐부터요? 계약을 맺고 사실에게 이제 퍼스트 계약 맺고 순서니까 구조 분석하고
심리 교류 분석하고 다음에 게임 분석하고 맨 마지막에 생활 자세까지 분석을 한다. 이해되셨죠? 생활 자세 각본 분석 볼게요. 생활 각본은 생의 초기에 있어서 개인이 경험하는 외적 사태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사적인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돼? 각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적인 생활 양식 궁극적으로 오케이로 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본 분석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말뜻 이해됐어요? 그럼 왼쪽 페이지에 1, 2, 3, 4 4개가 있다면 1번, 2번, 3번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요것들을 고쳐서 4번 쪽으로 가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깎아두기에서 어떻게 교육해? 몰라요. 그거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의사 거래 분석의 관점이다. 되셨나요? 결국은 상담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I am okay, you are okay로 가도록. 칠판 볼까요? 이거요. 생활 각본 분석, 각 개인의 기본적인 사적인 삶을 양식으로서 자타 긍정의 가장 이상적. 요 그림 한번 볼래요? 자타 긍정과 자타 부정만 잠깐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보시면 A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얘도 A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타 긍정이면 이쪽이 높죠.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도움도 줘도 네가 왜 도줘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치? 서로 도움. 이게 성취동기가 강하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취동기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낫지요. 그쵸? 지 맘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잖아. 근데 자타 부정이면 2판, 4판, 공사판이야. A씨가 최고 높아. 뭐라고? 막 들이뱉고 싸우고, 막 FC도 엄청 높잖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 맞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냥 수업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요 자타 부정 이해하시려면 역 앞에 가보시면은 거기 계신 분들 보면 알아요. 아침부터 싸워요. 아침부터. 출근할 때 보면 아침부터 싸워. 계속 막걸리 먹고 있어. 그 막걸리 사는 돈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막걸리 먹고 계속 싸워. 신문 한 장 갖고 싸워. 이유는 뭐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살지만 너도 똑같으잖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내 자리에 와서 네가 찝쩍거려 이런 식이야.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자타 긍정, 나도 긍정적으로,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엄청 많이 갔네.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원래 얘가 조금 시간이 많이 가.